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채널입니다. 저는 요즘 주식시장에서 관심 있는 기업들과 ETF들의 성과를 위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금융시장 전체의 흐름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뜨거웠던 주식 투자의 열기로 자금이 대폭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상황이고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지금은 2008년도에 왔었던 외환금융위기 수준으로 금융시장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의 모든 영상에는 불가피하게 과거나 현재 정권의 내용을 언급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어떤 특정 정권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려고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로서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염두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투자에만 초점을 맞춰서 만드는 영상이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을 시작해 보자면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2차 추경 경성 예산까지 4년 동안의 총 지출 증가율은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번 임기는 아직 1년 정도 남아있고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도 본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이미 총 지출 증가율이 50%를 넘어서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돈을 많이 쓴 정부라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불가피한 재정 지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4년 동안 총 지출 및 총 지출 증가율이 지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이명박 정부의 5년간 총 지출과 총 지출 증가율을 훨씬 넘어선 것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방만하게 재정 운영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19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내년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부 안팎에서 내년 예상 증가율이 7에서 8%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7%대로만 증가해도 내년도 본 예산은 600조 원이 넘는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4년간 기록적인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간 것은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 보다 잘 드러났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이명박 정부의 5년 동안의 총 지출 증가율은 32.97%였는데 임기가 아직도 1년이 남은 문재인 정부는 현재 50.99%라는 수치는 무시할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서 꾸준하게 우리들에게 위기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대내외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금융 취약성 지수가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23조 원 가량의 대출액을 돌려받지 못해서 자본 비율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금융 불균형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고려해서 대내외 충격 등에 대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금융 취약성 지수를 처음으로 산출했는데요. 이번 1분기 금융 취약성 지수가 58.9포인트로 2008년 4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보다 17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 지수는 외환위기였던 1997년 2분기 100포인트를 기록했고 신용카드 부도 사태 직전이었던 2002년 4분기에는 69.3포인트, 금융위기 직전이었던 2007년 4분기에는 72.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위기 때마다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금융기관이 현재 높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대내외 충격에 대해서 복원력은 양호한 편이나 대출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이 금융시장을 취약하게 만드는 변수가 되고 있다면서
최근 급격하게 상승 중인 금융 취약성 지수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많은 사업장들과 개인들이 피해를 입었었지만 연체율은 0.9%에 불과한데요.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원리금 상한 유예 등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들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덕분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연준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시사하고 있는데요. 대출 금리가 오르고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0.9%의 연체율은 1% 중반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고요. 가계대출 차주 10명 중 4명이 세 군데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저소득자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가계 신용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77.7%로 높고 잔존 만기가 1년 미만인 대출 비중이 84.4%에 달하는 것도 부실 위험을 키우는 변수가 되고 있고요. 코로나19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대출의 5.2%, 약 44조 원은 10%대 고금리 대출 이자라 이자 상환 부담이 높은 상황인데 9월 말 원리금 상환 유예조차 종료가 될 경우에는 이들의 채무 상환 불이행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보고서에서는 극단적일 경우 국내 GDP 성장률이 연 마이너스 0.75%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진단하고 있고요. 이게 3년간 더 이어진다면 10%의 확률로 GDP가 연간 마이너스 2.2%로 낮아질 가능성까지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인생 한방 역전을 노리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 모아서 빚내서 코인에 투자했거나 고위험 주식 투자 상품 위주로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되도록 현재 수익권에 있다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제외하고는 되도록 빨리 갚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의견은 절대로 빚을 내지 말고 장기 투자하자는 건데요. 왜 장기 투자로 우상향 한다면서 그럼 원금이 더 높아지는 빚내서 하는 투자가 안 좋냐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작년 한 해는 어디에 투자해도 장기 투자를 했다면 꽤 좋은 수익률을 가져갔던 정말 보기 드문 한 해였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걸 많이 봤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 젊은 유튜버들이 빚내서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각종 대출을 받는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대출 투자에 대한 장점을 설명하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을 봤었는데요. 그건 정말 모든 악재를 제외하고 기분 좋은 상승세만이 있었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수년간 검증된 연륜이 있는 전문 투자자라면 또 모르겠지만 대다수 대출 투자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들은 작년부터 투자를 시작한 새내기 투자자입니다. 우리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수준의 투자자인 셈이고요. 작년에 단순 얻었던 좋은 수익률을 바탕으로 빚내서 원금을 높인 다음 장기 투자할 시에 매년 좋은 수익률을 바탕으로 얼마나 재산이 빠르게 불려지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든 국내 시장의 위기든 나라에 어떤 위기가 오던 이번 코로나19 때처럼 의도치 않게 직장을 잃거나 힘들었던 대다수의 자영업자들과 같이 직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던 집안에 어떤 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던 이런 모든 고려해야 할 안 좋은 상황을 전혀 염두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법입니다. 당연히 장기 투자하는 동안에 아무 일도 없이 무탈이 우상향해 나간다면 최고의 성과와 최고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겠죠. 하지만 주식시장의 과거를 보면 정말 크고 작은 사건들과 함께 엄청난 변동성이 오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출 투자를 권하거나 좋다고 하는 유튜버들은 그런 주식시장에 큰 사건 사고들을 전혀 겪어본 적이 없는 우리와 같은 투자 새내기입니다. 겪어본 적이 없으니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이고 항상 투자가 잘 됐을 경우만 고려를 했겠죠.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유명한 슈퍼 개미급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투자자들이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의 대가들 중에서 빚내서 투자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내는 투자자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 투자는 반드시 성공하지만 그래도 빚내서 하는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빚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 위험한 투자 방법으로 빠르게 경제적 여유와 자유를 위한답시고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사람은 심리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대부분의 실패는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투자자의 욕심에서 비롯한 실패였습니다. 그냥 우량주에 오랫동안 장기 투자했으면 성공한다는 수십 년간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더 높은 수익률을 얻고 싶은 욕심에 투자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그동안 10명 중 9명의 투자자는 돈을 얻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자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국가 부채도 심해지고 있고 가계 부채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폭락장이 온다고 해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폭락장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주식 시장에는 항상 투자하러 상주에 계셔야 하고요. 아마도 투자하는 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든지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조종장이나 폭락장이 올 것이고 그 중에서도 10년에 한 번씩은 꼭 아주 큰 폭락장도 함께 왔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투자한 지 오래돼서 계속 우상향한 덕분에 나의 평균 단가나 수익률에 대한 심리적 안전마진이 높게 잡혀 있다면 아무리 큰 폭락장이 와도 어느 순간에는 매도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심리적 안전마진이 높게 잡혀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이전에 몇 번쯤 자신이 투자를 시작해서 적립식으로 수량을 모아가는 가운데 벌어지는 폭락장인데요. 여기서 본인의 평균 단가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시기가 올 때가 문제가 될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안전마진보다 다행히 더 안 내려갈지도 모르고 혹여 내려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해서 올라간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그냥 매도 없이 무조건 버티고 추가 매수분으로만 다시 최대한의 수익률을 노리겠다는 방법. 다른 한 가지는 내 평균 단가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갈 근처까지 왔을 때 부분적으로 매도해서 일부는 버티고 부분 매도한 금액과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 매수할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최대한의 수익률을 노리면서 투자를 이어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투자를 계속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기는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곧 기회입니다. 폭락장을 잘 이용해서 최대한의 저가 매수에 기회로 수량을 모아 나가는 적립식 투자야말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주가는 역사적으로 아무리 위기가 와도 곧 그 이상의 상승장을 받으면서 우상향해 왔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장기 투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장기 투자가 답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각 분야의 세계 1등 기업들에게 안전하게 분산 투자하면서 기업들을 모니터링하거나 그냥 아주 마음 편하게 그런 우량한 기업들의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 상품으로 장기 투자하면 종목이 자동 리밸런싱 되니까 더욱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수량만 모아가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빨리 경제적 여유와 자유를 찾고 싶고 조금이라도 빨리 은퇴해서 편안한 노후를 즐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욕심들이 점점 투자를 망치는 안 좋은 선택들로 나타나고 그 안 좋은 선택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면 다시 빠르게 복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계속 리스크가 큰 선택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게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이미 투자의 대가들이나 유명한 슈퍼 개미들의 성공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잘 닦아놓고 안내해 놓은 안전한 포장도로로 달리시면 되는데요. 굳이 조금 더 빨리 가려고 비포장 도로인 지름길로 울퉁불퉁하고 길이 얼어있기도 하고 움푹 파여있고 꾸불꾸불한 길에 옆에 절벽까지 있는 위험한 도로를 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최대한의 안전으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투자하시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만약 지금까지 좋지 못한 투자 습관으로 투자를 해오셨거나 좋지 못한 투자 방법에 유혹을 느끼셨다면 다시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남은 하루도 정말 행복하고 기분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